먼저 대선 전국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세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호김 새누리당 전 의원, 이영호 국민의당 의원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여론조사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이거는 KBS 연합뉴스의 조사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36.8, 문재인 후보가 32.7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 있습니다. 한겨레 여론조사는 뭐 딴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이거는 조선일보 여론조사. 안철수 후보 37.5, 문재인 35.7. 자, 다음 예. 예. 자, 그리고 한겨레 여론조사입니다. 37.7 대 37, 지금 동률입니다. 자, 다른 여론조사입니다. 아마 MBC께 남았나요? 한국일보 여론조사입니다. 37.7 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37.0입니다. 자,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보셨는데요. 지금 이 여론조사, 이건 리얼미터 여론조사죠. 자, 이게 지금 엎치락 뒤치락인가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된 걸 뭐라고 보세요? 먼저 우리 최민희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이거는 뭐 지금 보수 진영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의 두 후보들이 자리를 예. 아직 못 잡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그 게이트와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다 보니 이제 보수의 표심이 부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표심은 반기문 총장에게 갔다가 황교안 대행에게 갔다가 안희정 후보에게 갔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여론의 흐름을 이제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됐다. 요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여기 이제 그 아까 거론하신 것 중에 빠진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예, 같은 경우는 지금 다 화면에 나왔었어요. 네네, 이게 이 경우는 아직 이제 한 5% 정도 그렇죠. 저 예.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유무선 비율에 따라 지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선 어떻게 이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분석하냐, 이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요, 아까 이제 황교안 저 반기문, 황교안 아니죠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의 이 표가 더 덧붙여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황교안 10%. 후보나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 정우김 의원 잠깐만요.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런 약진 현상, 네. 국민의당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 국민들이 예.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분노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마음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예. 탄핵 정국이 마무리됐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떤 분이 끌고 가야 되는가 하는 평상심을 되찾은 결과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아하. 차원에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또 국민의 통합을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도대체 어느 당이 괜찮을까, 어느 당 후보가 괜찮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성찰하고 그런 예. 결과가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정우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선거가 흥미로운 거는 총선도 아니고 대선인데 누구를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누구가 싫어서 내지는 거북해서 다른 사람을 뽑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향이 이렇게 지금 그 여론조사로 반영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9일 남았는데 사실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양자구도라면 모르겠으나 다자구도라면은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유지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그 결과를 지금 물론 여론조사가 정확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상황을 지금 본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세론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고 또 대세론의 그 문캠프가 너무 안주해 있다 보니까 예. 대세론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골수 지지자라기보다는 안정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중도를 희구했던 그 유권자들이 지금 계속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계속해서 그 지지할 후보를 지금 바꿔가면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우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몇 네. 가지가 있는 게 조선일보 조사에 보면은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중 52.9%가 안철수 후보 쪽에 갔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표의 22.9%가 안철수 후보에게 갔다라고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고요. 예, 네, 일단 우선 말씀하시겠죠? 우선 좀 아까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저희 당을 지지했던 프로테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쟁할 때 예. 이제 세 분의 지지율을 합하면 60%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이 프로테이지가 다 우리 당의 남을 프로테이지는 아니다 이 인식을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있었다는 말씀 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안희정 후보가 워낙 확장성이 크고 예. 대연정이나 선의 발언이나 뭐 이런 그런 어떤 아젠다가 보수층 일부의 마음을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선 당시에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프로테이지는 바른정당 지지자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이쪽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대세론에 빠졌다거나 이럴 수가 없었어요. 그 지지율을 다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 지지율이 유권자들의 성찰의 결과라면 이것도 또한 안철수 후보가 뭐를 막 잘해서 그거를 쭉 지켜보시다가 지지하시는 거라면 이게 고정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여론조사 한 10여 개를 분석해봤더니 이 평균 편차가 문재인 후보는 2.9고요. 안철수 후보는 4.7이에요. 요건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지지하는 분들의 그 층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이제 편차를 줄이면서 공고하게 할지 아닐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안철수의 검증의 시간이 돌아왔다. 아하.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 우선 문 대세론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대세론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분노의 마음 때문에 민주당으로 간 것이다. 당시에 민주당이나 혹은 문재인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당시에 새누리당이죠. 친박 세력이라고 할까? 탄핵 국면을 잇게 한 그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갔던 것인데 지금 저 여론조사 결과 보면 우리가 다자로 갔을 경우에는 적어도 양강구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 예측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로 형성된 것은 적어도 정권 교체를 하면서 동시에 정권 교체를 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후보를 놓고 비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새누리당에서 분파된 정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국민들이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정착할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문재인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리스크라고 그럴까요? 혹은 뭐 어떤 포비아, 어떤 뭐 공포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심이 지지도가 민주당에 갔다가 다시 설모처럼 빠져오는 그런 현상의 과정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아무래도 우리 당 후보를 포비아 이런 단어를 붙이니까 우선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가 사드 당론까지 변경하려고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불안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저도 드려보는데 어차피 후보들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도 좋은 후보고 다만 우리 당 문재인 후보가 더 좋은 후보고 준비된 후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제3자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그 보수 유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수 후보로 두 사람이 나왔는데 워낙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사표가 되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굴 좋아서가 아니라 뭐 누구에 대해서 거북해서 내지는 우려돼서 오히려 이제 선 내지는 좀 차악을 뽑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소위 탄핵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모든 보수를 박근혜 대통령을 여전히 그 무죄라고 생각하는 측과 합리적 보수를 그냥 몰아서 적폐로 모은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문재인 후보는
마치 또 이렇게 그 신축성이 없는 옷처럼 자꾸 확장성이 좀 없는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방망이로 밀면 쭉쭉 늘어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갖고는 있지만 찢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예.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29일 남았는데 예. 돌출 변수 있습니다. 북한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검증의 과정에서 예. 문재인 후보라든지 자, 안철수 예. 후보한테 뭐가 나올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돌출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예. 근데 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교정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갔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예. 구호는 민주당에서 나온 구호가 아니죠. 그건 이제 촛불 현장에서 나온 구호였고요. 그리고 이 자꾸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얘기가 어감이 좀 세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 이 부분은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뭐 그런 분들을 다 적폐로 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중에 늘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게 농부는 밭을 탓하면 안 된다. 국민과 지지자를 탓하거나 예. 편가르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제가요 좀 여쭤볼 게 있는 게 문재인 후보 뭐 지지층이 뭐 외연 확장성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도 지금 전 노력한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도 만났고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하고 같이 뭐 호프집에서 회동도 갖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사실 뭐 외연 확장의 노력이다 볼 수가 있는데 안희정 지사의 사퇴. 이재명 시장의 지사직 사퇴, 시장직 사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같이 좀 돌아다니다. 왜냐하면 현역 단체장 그게 안 되니까. 잠깐만요.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예. 보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적어도 시장이나 혹은 도지사는 거기에 있는 시민들과 도민들이 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 분들에 대해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도 오랜 동안 사실은 이 중앙 정치를 했거든요. 이것도 예. 사실은 성남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 네.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아하. 아, 지금 우리가 예. 여기 뭐 선거운동 하러 나온 게 아니고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진정성을 갖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유권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적폐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미 끝난 얘기지만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대연정이라든지 통합이라는 게 상당히 그 와닿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어쨌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여론조사 공표도 못 하는데 한쪽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고 한쪽은 마치 또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으니까 치열한 양자 구도가 될 것 같고 그 구도 속에서 이제 얼마만한 그 네거티브가 나올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다고 네거티브 그렇습니다. 얘기 조금 있다고요. 예, 최민희 의원께서 하신 말씀 있죠. 그러면 뭐 지금 저 예. 말씀은 홍준표 후보한테 가장 먼저 해야 될 말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있지도 않은 사실 지금 왜 물어보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당에서 뭐 근데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좀 나왔었잖아요. 그 얘기들이 언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그 기본적으로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뭐 모르겠죠. 뭐 정치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양강구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다자간 양강구도가 됐고 지난 총선 때 뭐 다 새누리당 압승을 예견했는데 이게 삼자구도가 되고 이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미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걸로 그러니까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이재명 시장이나 혹은 안희정 그 도지사를 비판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분들이 그런 선택은 안 할 것이다. 그게 시민이나 도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그분들 전제로 그렇게 비판을 그런 하셨는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대권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논의의 범위를 좀 확장해 봐야 돼요. 과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현직 시도지사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가한가? 이런 논의로 조금 논의가 확장돼야죠. 예. 그러면 예. 예. 아니. 제가 이해하니까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다 안 하시니까 제가 제가 마치 무안하잖아요. 그 네, 네. 특정 예. 시장이나 예. 저기 도지사를 비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말씀드린 이런 대로, 거 지금 현실화된 것도 아니고 얘기가 네, 떠도니까 네. 제가 여쭤본 거고 검증 말씀하셨으니까 검증으로 넘어가죠.